안녕하세요. 신지영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변호나 이제 대리를 하다 보면 많이 듣는 질문들이 있어요. 대체 형사합의금 얼마로 하냐? 그죠. 변호사님, 저 이렇게 됐는데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이 질문 되게 많이 하세요. 또 이런 질문들도 있어요. 형사합의하면 소송 못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형사합의금은 그쵸. 형사한테 주는 합의금이냐?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형사합의금이 대체 뭔지 정확히 좀 말씀드리면서 네.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이걸 묻는 분들이 있으면 네. 이 영상 보셔라. 네. 이렇게 해서 저희도 똑같은 대답을 좀 피하는 방향으로 네. 이렇게 한번 자세히 한번 말씀을 나눠보시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 형사합의금이라고 했어요. 왜 굳이 형사합의금이라고 이름을 붙이는지, 그쵸. 민사는 뭐고 형사는 뭐고 왜 네. 형사합의금이란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건지. 그쵸. 형사사건에서의 합의금이라는 표현을 줄인 말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이제 문제된 피고인 혹은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요. 내가 이 행동을 한 건 맞고 피해자에게 잘못한 것을 인정했을 때 이 부분 잘못에 대해서 사죄의 표시로 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재산적 손해가 났을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너무 충격을 받으셨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합의금을 드리고 선처를 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민사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손해배상, 그러니까 내가 피해를 받은 걸 돈으로 보상하는 사건이라고 하면 형사사건은 손해랑 상관없잖아요. 손해배상이랑은. 이 사람을 처벌해달라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돈이라는 게 나올 개념이 없는데 그런 사건에서 민사사건과 다르게 돈을 더 줘라. 사실 이게 형사합의금인 거잖아요. 네. 맞나요? 돈을 더 줘라라기보다 변호사님 돈 아닌가요? 돈 맞는데 너는 그래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성의 표시를 할 것이냐의 표현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 맞으시죠? 그러니까 돈이잖아요. 네가 잘못한 거 알겠다. 반성하는 것도 알겠으니 그러면 이 불쌍한 피해자에게 너가 얼마나 잘못했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고 이 피해자의 마음을 정말 충분히 위로한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보여주는 것으로서는 객관적인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돈으로 대부분 표현을 많이 하시기는 합니다. 뭐 저는 돈으로만 말씀드릴게요. 네. 형사합의금은 민사 손해와는 별도로 받을 수 있는 돈이다.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돈인 거고 지금 사실은 잠깐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우리가 형사합의를 할 때 제가 꼭 넣고 싶은 문구가 있어요. 어떤 문구요? 그 문구는 형사합의 이렇게 어찌저찌 해서 형사합의를 합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앞에 민 형사합의를 합니다라고 저는 꼭 넣고 싶어요. 그래서 민형사합의라고. 그렇게 하면은 형사합의를 당하는 입장에서 문제가 있나요? 형사합의를 당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피해자겠네요. 그쵸. 피해자분께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왜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손해배상금과 별도로 사죄의 표현인데 그리고 민형사합의라고 하면 민사상 손해배상금까지 내가 함께 이걸로 면해주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민사소송을 별도로 할 수가 없네요. 그쵸. 민사소송을 별도로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럼 그런 문구가 논의될 때도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네요. 그쵸. 그런 표현들은 간단해 보이지만 많은 고민을 거쳐서 작성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표현이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그걸 되게 염두에 두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 도움을 받으시는 게 정확한 표현, 정확한 해석, 정확한 금전 배상, 정확한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맞아요. 그 민형사상 합의서를 작성하고 난 이후에 민사소송 제기하러 오는 어떤 의뢰인들 보면 참 아쉬울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 교통사고 나면 항상 보험사 합의서에 민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보험사는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하셔야 되고 이제 어떤 의미인지 모를 때가 많으니까 전문가의 좀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문구도 그렇지만 금액적으로도 사실 많은 혼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형사 합의를 하실 때 금액적인 기준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고려해야 될 요소가 너무나 많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고려해야죠. 그렇죠. 정액이라는 건 없는데 저는 기존의 어떤 사례들에 비추어 봤을 때 내부적인 기준은 가지고 임하고 있어요. 피해자 입장이나 가해자 입장이나. 어떻게
어떻게 기준을 갖고 계시나요? 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나 뭐 이런 진단서가 있는 경우에 특별히 어떻게 기준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처럼 어떤 상처, 상해를 뭐 입은 상황, 네. 뭐 교통사고를 당해서 입었을 수도 있고 뭐 맞아서 입었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면 우리 소위 말하는 전치 몇 주, 아, 그죠. 전치 몇 예, 주. 그런 것들이 뭐 있잖아요. 이런. 그러니까 치료 기간. 보통은 1주당 이제 50만 원 정도 기준으로 잡아서 네. 적정한 이제 형사 합의금이겠다라고 하고 구체적인 이제 사례들을 들어서 이제 가감 여부를 결정을 결정하실 하고 뭐 의뢰인분들을 설득을 하거나 뭐 상대를 설득을 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하게 되고 성범죄 같은 경우도 형사 합의가 상당히 많아요. 성범죄 많죠. 네. 네. 그런 경우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성기간의 어떤 접촉까지 있었던 성범죄와 그렇지 않은 성범죄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어떤 접촉이 없었다. 라고 한다면 네, 한 500만 원 전후 기준으로 잡고 어떤 접촉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1000만 원 기준으로 잡고 이제 구체적인 이제 사안들을 이제 살피게 이제 되는데요. 사실은 구체적인 사정들을 좀 살폈을 때 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죠? 사실 대부분은 오히려 특히 성범죄는 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내가 피해자 입장에서 좀 대리를 해보면 대부분의 분들은 콩밥 쳐가라. 아, 교도소 보내고 싶다. 아, 그쵸. 깜빵 보내고 싶어요. 저 합의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그런 경우들이 강경하게 상당히 말씀하시는 많아요. 경우들도 네. 많아서 네. 그래서 금액을 얘기를 하기도 전에 네. 변호사님 저 합의 안 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T로서 네. 민사상 손해배상금은 받으시고 그 외적으로 형사합의금을 좀 받으셔서 그 돈을 피해 회복하는 데 쓰셔야 됩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긴 하거든요. 네. 네.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뭐 억만금을 줘도 만족스럽진 못하지만 이렇게 한번 설득을 해보기도 하는데 제가 뭐 일흥의 어떤 기준을 한번 설명드렸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기준과 좀 다른 합의 사례들을 좀 설명을 한번 해보실 수 있나요? 그쵸. 저희 회사에서 진행한 사건들로서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유부남이셨는데 자기 와이프가 아닌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그 모습을 이제 촬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촬영한 것들이 세상에 이제 나온 거죠. 이 피해자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피해자분이 이거를 고소를 하신 사건이었는데, 저희가 그 사건에서는 상황이 합의를 하는데 적절해서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한 1억 정도 피해자분께 합의금을 받아들인 걸로 기억이 돼요. 사실 그 금액도 사실은 피해자분은 만족스러워하지 않으신 부분이 있었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 이런 상처가 이제 깊으니까요. 그 금액이 문제가 아닌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저희 생각에는 그렇게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피해자분에게도 좀 합의를 하시는 걸 좀 권유해드리긴 합니다.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왜냐하면 내가 당한 일에 대해서 합당한 책임을 물었다라는 그런 인식이 생기시기 때문에 본인의 마음의 회복에도 좀 도움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쵸.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돈 얼마 들여도 사실 마음은 회복되지 안 않잖아요. 돼요. 예. 이미 뭐 스크래치가 났고 뭐 깨진 유리처럼 이어 붙여도 남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돈도 없다면은 그 회복하기가 되게 힘들 거예요. 돈이 드는 회복 수단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적정한 뭐 형사 합의금과 또 필요하다면 사안들을 고려해서 일반적인 기준들을 좀 넘어가는 합의금 이런 것들을 받음으로써 좀 피해 회복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형사 합의금이잖아요. 네. 사실 형사 합의가 좀 절실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호사님? 가해자 입장에서 아주 절실하죠. 예전에는 이런 경우도 있었죠. 최근에 제도가 생겼는데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그냥 공탁해요. 아, 그쵸. 네. 법원에 공탁하는 제도가 생겼죠.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재판을 할 때 고려를 이제 해줬었는데 소위 말하는 기습공탁이라고 하죠. 아, 네. 네. 이거는 네. 기습공탁을 했을 때 이제 재판부에서 크게 고려하지 않는 판단들도 사실 많아졌어요.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상처받으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상처받지 않고 누구의 사례를 설명드린 거 아니에요? 아, 네. 네, 제 사례 아닙니다. 네. 그치만 이제 판결문에서 저희가 많이 보죠. 그렇죠. 볼 수 저희가 있죠. 수행한 사건에서 이제 공탁을 하는 경우에도 법원에서 좀 냉정하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탁이랑 형사합의금은 달라요. 네. 왜냐하면 공탁은 그냥 형사합의를 위해 준비한 돈이고 합의는 안 된 거잖아요. 합의가 안 됐으니까 네. 공탁을 하는 거라서 법원 입장에서 좀 냉정하게 보시는 이유가 조금 더 피해자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 노력했어야 한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피고인 입장에서 마음을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 마음을 표현할 방법조차 없는 건 너무 억울하니까 공탁을 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뉴스에 심심치 않게 나오죠. 나는 뭐 용서도 하지 않았는데 기습공탁을 했더니 집행유예로 나왔다. 아, 네.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좀 많이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형사 합의하는 과정도 정해진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어려워요. 네. 그리고 그쵸. 네. 그 사람이 낼 어떤 여력이 있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라서. 그쵸. 이게 구조상 그래요. 피해자한테 결정권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피고인이나 피의자한테 달려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합의를 할 때는 그런 조건들을 좀 많이 파악을 하고 고려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형사 합의뿐만 아니라 합의를 할 때는 이제 상대가 가장 아파하는 게 뭔지 반대처럼 아파하는 데를 찔러줘야지. 예. 그렇지 않나요? 그쵸. 이제 합의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쵸. 어떠한 카드가 필요하죠. 네, 그래서 계속 찌르면서 아까 말했던 기준을 벗어나는 이제 합의금을 받기도 하고. 그쵸. 왜냐면은 뭐 내가 1조 원대 자산가라면 1억 정도는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사탕값. 예. 네. 그래서 사탕값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것도 안 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일단 피고인한테는 가장 아픈 부분이 실형의 위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화가 난 피해자분을 합의로 유도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피고인 입장이라면 네. 그 합의하는데 참 어렵기는 하지만 그때 사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일반적으로 뭐 설명하는 뭐 블로그나 뭐 유튜브에도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도 사실 고려해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면 뭐 납득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감정적으로 해소가 안 되는 사건들도 많지만 의외로 피해자분들도 쉽게 용서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해서 합의는 역시 형사 합의는 시도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그쵸. 들어요. 네. 특히 조금 어려운 게 내가 피해자든 피의자든 상대방한테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무서워요. 떨리고 혼날 것 같고, 아무튼 뭐 문전박대 당할 것 같고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한 달이 건너서 변호사가 합의를 진행을 하는 거는 피해자나 피고인 모두에게 다 좀 더 이득이 되지 않나요? 그쵸. 왜냐면은 근데 사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욕 먹어도 싸죠. 가서 피해자한테 욕 먹고 아니 어느 정도 가서 이제 스토리는 받아 주셔야죠. 네. 그래서 그 정도는 하셔야 되고. 네. 사실은 이제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이제 접촉하기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죄에 따라서는 이제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접촉하는 게 2차 가해가 또 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도 좀 중간에 이제 조력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네. 이제 합의가 이제 되기도 합니다. 뭐 너무나 이제 간극이 크거나 형사 이제 합의를 할 이제 마음이 없다 하더라도 결국에 아까 말씀처럼 가서 욕 먹고 때리면 때린 것도 좀 맞아보고 이렇게 속풀이를 해드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좀 용서를 이제 구하면 이제 용서를 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역시나 법적인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 갑자기 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문구는 없는지, 혹은 그런 문구가 필요한지. 이것으로 모든 민형사상 이의를 하지 않는 걸로 하는 그쵸. 그런 중대한 문구를 모르시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궁금하시면 한번 연락 주세요. 변호사님 해주시는 거죠? 대신 욕먹은 거는 본인이 하시고 네, 조언은 해드릴게요. 네, 아무튼 오늘 이제 저희 대화로 많은 궁금한 점이 좀 풀렸으면 좋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